조종기 아예 놓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밀어도 그래도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본격적으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인데요. 해외에서 매빅 미니 킬러라고 불려지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의 별명은 여기 앞에 보듯이 비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스트 SG906은 사실 이제 이전에도 나왔던 모델이고 지금 2세대 모델인 SG906 프로가 나왔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기계식 이축 짐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다르게 되게 안정적인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고 운행 시간이 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은 4K가 들어가 있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2K 정도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영상을 찍어 보니까 고프로 7 정도의 영상 퀄리티랑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 제품 배터리 하나만 있는 제품은 15만원 정도의 배송비 포함해서 알리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 배터리가 하나 더 추가 구매를 해서 18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터리는 7.4V 2800mAh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이라고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21분 정도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중급용 이상의 그런 고급 드론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브러시레스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특유의 그 드론의 그 웽웽거리는 말벌 소리 같은 게 현저하게 작고요. 그리고 프로덕의 사이즈는 접혔을 때 요 가로 길이가 한 17.4cm 그리고 8.4cm 정도가 되고 높이는 7.4cm 정도가 됩니다. 날개를 피게 되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이걸 다 피게 되면 가로 세로 28.3, 세로 25.3, 그리고 높이 7cm 변함없죠. 그리고 GPS를 지원을 하는데 GPS는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요. GPS가 일반 GPS하고 글로나스라고 러시아에서 하는 그 GPS 위성을 수신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강풍이 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위치 지정이 돼서 호버링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50배 디지털 줌이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축 기계식 짐벌이 들어간 상태이고, 그리고 광각이 한 110도 정도로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돼 가지고도 요게 마이크로 SD 32기가 짜리를 넣을 수도 있어서 기계 자체에 그 메모리 카드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기체가 최대 갈 수 있는 거리는 1.2km 정도가 됩니다. 핸드폰이랑 페어링을 해서 핸드폰에서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데 그 영상물을 수신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800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스처 모드라고 해서 뭐 기체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찍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능은 한 1에서 3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짜임새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를 들었을 때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벽돌을 하나 든 것만큼은 안 되는데 이게 한 527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랙하고 화이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화이트는 선택하시는 게 거의 힘들 거예요.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에 화이트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거 구매를 하실 때는 패키지 포함해서 가방이랑 같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굳이 뭐 가방까지 하면서 비용을 더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배터리만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GPS 리스턴 투 스타트 포인트까지 GPS가 이제 잡아줘 가지고 얘가 돌아오게 되는데 요 보시게 되면 요 버튼을 이제 리모트 버튼을 알려드릴게요. 스피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 회전수를 높여서 드론을 빨리 가게도 할 수 있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GPS가 활성화됐을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작점으로 드론이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요 오차 범위가 대략 좌우 한 60cm 정도 돼서 한 1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항상 이제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배터리 인디케이터 부분입니다. 비디오를 할 수 있고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을 이제 잡을 때는요, 그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후면을 보게 되면 이제 요쪽 부분은 요 드론의 그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후면을 보게 되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눌러서 얘를 빼고, 잠글 때는 얘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지 여기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를 이제 꾹 눌러주면 이제 페어링이 그 조정기와 페어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깜빡임이 멈추게 되면 페어링이 끝난 거고요. 이제 이 드론에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갖고 다니실 때 요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이축 짐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여기다가 끼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 스피드 모터를 이제 이 버튼을 꾹 5초간 눌러주게 되면 평평한 곳에서 이제 그 칼리브레이션을 해주고, 요 짐벌도 얘가 이제 위치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짐벌에 대한 요거를 처음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여기 안에 있는 요 드론도 이렇게 펴주고요. 끝까지 다 이렇게 펴준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구매를 할 때는 요 4개 그 여분의 블레이드하고 충전기하고 뭐 이런 나사 같은 거 있는데 별 필요 없어요. 독일어, 뭐 이태리어,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은 모르니까 영문만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 상태고, 이제 얘를 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지금은 요 배터리를 보게 되면 실내니까 이게 GPS가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외에서 나가실 때는 최소 요게 7 이상이 됐을 때 GPS 모드가 됩니다. 요거는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D는 디스턴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드 1은 지금 광학으로 GPS가 안 잡혔으니까 광학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걸 나타내 주고요. 지금은 칼리브레이션을 제가 해놓은 상태인데, 얘 그 카메라 버튼을 꼭 5초간 누르고 있으면 칼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빕 사운드가 한번 떴죠. 그리고 얘를 수직으로 버티컬로 세워주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삐 소리가 나면 이제 더 이상 얘가 깜빡이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칼리브레이션 같은 것들이 다 끝났고요. 짐벌에 대한 초기 세팅도 끝난 상태입니다. 이 버튼의 맨 왼쪽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110도까지 카메라의 화각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헤드리스 모드입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항상 켜두셔야 돼요. 이렇게 켜두시게 되면 이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헤드리스 모드가 된 표시입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드론을 처음 운영하시게 되면 드론을 왼쪽으로 돌렸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랑 마주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놓으면 드론이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드리스 모드를 켜주는 거고요. 맨 오른쪽 이 버튼은 자동으로 테이크오프, 테이크온, 그 자동 인착륙을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조종기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까칠까칠하니 이게 그냥 토이 드론하고는 좀 다른 모양새를 보여주고요. 이 앱을 안드로이드하고 iOS 전부 다 가능합니다. 페어링을 할 때는요, 와이파이를
키게 되면 XL 프로 4K 5G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 페어링을 해주면, 페어링을 해줘야 이 앱에 들어갔을 때 기체랑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지도상에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동작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드론이 촬영이 됩니다. 촬영이 되는데 화질이 엄청 좋아요. 이게 지금 요걸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그 고프로 정도의 그런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원키 버튼이라고 해서 이제 누르게 되면 GPS 모드가 아니니까 지금 이게 못 잡고 있는 거긴 한데, GPS 모드로 외부에 나가서 할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이랑 같은 리모컨에 있는 버튼들을 얘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결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 광나루 쪽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드론 체험이나 드론 공원이 있는 곳이라서 사전에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Ready to Fly라는 앱을 통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드론이 위성까지 잡기는 대략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7단계 이상부터 되는데 지금 12단계 정도 되니까, 그리고 모드 2 해서 GPS가 지금 잡힌 상태입니다. 드론의 락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락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고요. 현재 이 정도의 그 호버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도 그 자리로 꽤 안정적인 호버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종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이 손으로 다시 한번 눌러도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촬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촬영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종기 아예 놓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밀어도 바람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불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괜찮네요. 만족합니다. 제가 촬영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토이 드론보다도 드론의 소음